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걸 번역기를 다 돌려놨어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뭐, 그런, 이런 거는 뭐, 다른 유튜브도 많이 방송했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초저온입니다. 영하 257도야, 275도야. 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 안 하고도 일상화 될 수 있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면 양자 얽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 중국의 명리학을 알아야 돼. 중국의 명리학. 현상 세계는 어, 있지만은 있는 것과 동시에 없는 것과 같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이런 어떤 사물이란 것은 빛이 그 사물에 부딪혀서 튕긴 값이란 말이에요. 튕긴 값. 그러면은 여러분이 본다는 그 본다. 이 철학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돼. 잠시만, 그 철학적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거부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 양자 컴퓨터 된다. 목표는 언제? 올해 말. 에? 올해 말. 그리고 대중화는 2030년. 간단하죠? 그리고 2030년 최종 목표는 뭐야? 유럽 전역에 유럽의 깡촌 시골에까지도 5G를 구축시키는 거. 그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려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죠? 왜? 중앙의 컴퓨터 기술력이 아주 중앙 컴퓨터에서 쏘는 그 데이터 값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가. 그래야 이 데이터 값이 저 깡초 시골까지 가면서 로스가 계속 생기면서도 결국에는 5G 그 데이터 값까지 업로딩이 되는 업이나 다운로딩이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 값이 구현되니까 그게 몇십 배의 어떤 속도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다. 이해되시죠? 그 개념이에요. 이 뉴스가. 그러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뭐 한 2024년 이쯤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대폭등하겠죠. 왜? 미래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이제 다 사라져. 아시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미래가 어떻게 바뀐 건지. 앞으로의 미래는 정확하게 24년에서 25년. 큰 그림은 이래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의 그 본체라고 하죠. 그거는 다 사라진다니까? 큰 그림은 이래. 앨런 머스크 형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지구가 이래 있어. 앨런 머스크 형 기준으로 스타링크망이 쫙 다 돼. 그러면 지구 어디서든 다운로딩, 업로딩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타링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스타링크망에서도 말 그대로 이 저궤도 위성인데 여기서도 A란 집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리스가 나잖아요. 손실값이. 그 손실값을 최대한 없애려면 어떻게 돼? 우선 전파 관련 이거를 고주파 값을 또 변화를 시켜야 될 거고 고주파도 아주 세게 쏴야 되겠죠. 근데 고주파를 너무 세게 쏘면 어떻게 돼? 우리 인간에도 해를 입힌다. 하면 그 적정성 범위가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고주파 값을 떠나서 우선은 이 데이터 전송되는 수치값부터가 아주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일반 지금 5G 뭐 6G 이 개념이 아니에요. 중앙 컴퓨터에 써야 되는. 에? 그러려면 이게 양자 컴퓨터망이 구성이 되어야 양자 컴퓨터망이 구성이 되어야 이게 빵 쐈을 때 우주로 빵 쏘면서 튕기고 해서 이제 로스 값이 아무리 값이 나오더라도 5G 속도의 그런 기술력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림은 이래.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 양자 컴퓨터를 알려면 원리를 알려면 명리학을 알아야 돼. 명리학. 음양오행을. 음과 양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본다는 본다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 빛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된 걸 여러분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네?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 범위군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별거 없다니까.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본다. 이 본다는 개념은 뭡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수많은 파장 중에 가시광선 범위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시광선.
그리고 뭐 적외선, 뭐 자외선 뭐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근데 인간이 본다는 그 개념은 이 인간이 뇌는 인식할 때 제 아무리 많은 빛이 들어오더라도 딱 이 가시광선 범위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철학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인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의를 내릴 때는 이 존재한다의 의미는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역사는 뭐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문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재검증을 해서 인정이 되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랑케가 말하잖아. 맞죠? 이거 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여러분들이 암기만 했지 깊은 고찰을 안 해서 이거 연결을 못 한다니까. 대한민국 엄청난 국가예요. 연결만 하면 진짜 내 같은 사람이 그 책 다 가져와서 연결시켜주면 다 천재 될 거야 진짜. 이 부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볼 수 있는 범위군에서 발생하는 어떤 입자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우주인이 나타났어. 우주인이 나타나서 이 우주인이 볼 수 있는 시각적 범위가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 넓은 대역을 다 볼 수 있는 그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는 우주인이 내리는 정의는 뭘까요? 본다는 정의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할 거야? 야 바보야, 네 눈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다라고 하지 세상은 그게 아니야. 나는 적외선, 자외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고주파 뭐 오만 거 다 봐. 다 있어. 네가 못 볼 뿐이야. 그래서 너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존재하지만 존재하기에 존재 안 하는 거다. 이 세상 만물은 없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있다와 없다의 정의를 인간의 눈이 아닌 진짜 어떤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해석이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발의 기본 철학이 뭐냐? 동량의 음량오행 명리학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셨죠?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러면 인간이 볼 수 없는 아직까지 인류 문명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계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을 해야 된다고. 그 상상의 기초적인 건 뭐야? 연역법. 연역적 사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상에 근간을 가져와서 큰 그림이 이러니까 이래 돼 있을 거야. 근데 연역적 사고 내가 강의했잖아. 그것의 문제점은 검증이 어렵다. 근데 만약에 검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인류 문명이 발생한다. 히틀러의 비유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히틀러가 무서운 이유. 미술을 했다. 연역적 사고, 머릿속에. 근데 이 연역적 사고를 자기가 당하면 노예가 되지만 이 연역적 사고를 이용해서 남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 위대한 지도자가 돼. 왜? 추상적 사고를 하니까. 왜? 노예들은 추상적 사고에 약해. 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를 심으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노예가 검증 과정을 못 하거든. 아시겠죠? 알고 보면 쉬워. 이게 양자 역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양자 얽힘은 있지만 없다. 우리가 눈으로 이 양자를 보자마자 이 양자는 사라져. 왜? 너무 약해서 입자 파동성이, 입자 진동성이 너무 팀성이 이렇게 세다고 해야 되나? 가르쳐 주려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이 양자 한 개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빛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아주 약한 빛이 양자에 충돌되자마자 이 양자는 위치값이 변화가 돼. 왜? 그만큼 약하다니까? 그래서 사물을 우리는
명리학에서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세상 사물은 있으되 없고 없으되 있다. 이 말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빛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이 그 빛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의 힘이 예를 들어 파워 값으로 해서 1파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자가 1파워가 아니라 0.9파워만 버틸 수가 있어. 그러면 1파워의 힘으로 양자 0.9파워를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봐버리는 거니까. 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요. 맞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건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하 275도야? 뭐 있잖아요, 그거. 극한의 온도. 거기까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알고 보면 간단해. 이것도 양자 명리학에서 나와요. 내가 강의를 했었어. 자, 그러면 양자 얽힘은 빛에 의해서 이게 있으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의 힘 때문에 이게 빛이 쏘여지자마자 이 양자는 딴 데로 튕겨 가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이 공간적 개념은 한 공간에서 이거를 관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 가에 테두리를 쳐놓고 빛을 쏘면 이 양자는 빛이 오자마자 너무 약해서 순간적으로 딴 데로 가버려. 딴 데로 가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이 양자를 관찰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빛이 도달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환경 조건을 바꾸면 돼. 뭐냐? 양자가 있잖아요. A 양자가 B 양자가 있으면 환경을 바꾸면 돼. 격벽을 치벼버리는데 여기. 격벽을. 기본 논리가 이에요. 다 격벽. 여기는 격벽을 안 치거든. 여기는 격벽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빛을 쏘거든. 근데 이 격벽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전송이 된다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시죠? 나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느낌적인 건 알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